공동가해라. 그리고 바로 아키엠을 가지고 실제 프로젝트를 미리 하나하나 해보면서 하면 좀 어느 한 1시간 정도 되거든요. 그럼 한 5분 정도 쉬시고 다시 쭉 하고 후반 한 30분 정도는 이제 PC로 가서 PC에서 다운로드하고 미리 보고 뭐 이렇게 하면 거의 2시간 정도 되면 이제 뭐 되거든요. 근데 하시다가 약간 막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오늘은 좀 많이 오실 것 같아요. 저희 그 개발자들이 3명이 와 있습니다. 뒤에 잘 안 되고 그러면 바로 좀 돌으셔가지고 부르시면 이렇게 설명도 해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. 그럼 거의 3시간 해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 아키엠 개발자 이기상 건축사입니다. 근데 뭐 제가 이 전산 코드를 막 알아가지고 개발한 건 아니고요. 저희 개발자가 5명이 있습니다. 저희 회사에. 그래서 같이 개발한 거고 간단하게 이제 앱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일단 설치는 또 어차피 한 20분 정도는 PPT니까 하시면 설치 혹시 안 되셨으면 설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아키엠을 검색하시면 나오고요.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. 설치를 하시고 네이버나 다음, 카카오톡, 또 협회 아이디가 있어요. 협회 아이디로도 다 로그인이 됩니다. 이게 건축사 해가지고 협회 아이디로 로그인이 되면 이게 개발 당시부터 좀 협회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. 이게 이제 마치 원래 이제 PPT 내용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뭐 9월 6일날 좀 우리가 건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좀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거죠. 지금도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이 내용들이 더 좀 부각이 되는 게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났는데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뭐 물론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아주 좀 복합적으로 좀 함축되어 있는데 결국 감리자가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? 하루 전까지도 뭐 감리자 이상 없다 하다가 지금 붕괴된 건데 이 내용을 좀 보면 실제 우리도 알 수 있게 뭐 느끼는 부분이 있겠지만 경찰 수사를 통하지 않고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전에 실제 감리자나 시공자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. 현장의 액티비티에 대한 기록이나 검증이라는 게 과연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지금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약간 좀 철저하게 좀 현장을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거리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도 좀 스마트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. 저희들이 지금 감리가 기준이 강화된 이유가 2014년에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. 아주 심각한 상황도 많았던 거죠. 아산의 오피스텔이 가장 대표적인 예 아닙니까? 이게 준공 며칠 전에 스스로 붕괴가 된 거죠. 스스로. 이 집안이 약하니까 아산에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건축물 공사감리 세부 기준이 강화되고 뭐 종합건축물 안전대가 굉장히 강화돼가지고 체크리스트 작성이 의무화된 게 이런 사건들이 계기가 된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. 2016년부터 실제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올 초에 원주에 신축 원룸주택 이거 똑같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. 준공 일보 직전에 여기는 대학교 앞이라 가지고 만약에 준공이 나서 입주했다 그러면 몇 수십 명이 가는 겁니다. 학생들이. 유치원하고도 비슷한 거죠. 유치원도 그런 거 아닙니까? 스스로 붕괴가 된 거죠. 이것도 지금 내용을 좀 파고 들어가면 유치원보다 더 황당한 이야기죠. 더 복잡해지는데 오늘은 뭐 이게 쟁점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. 저는 이제 전국을 다니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유치원에 오히려 그럴 수도 있는데 원주 신축 원룸 붕괴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그냥 뭐 대충 넘어간 상황이지만 사람도 안 다치고 건물만 붕괴됐지만 거기서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유치원은 게임도 안 됩니다. 하여튼 그건 뭐 다음에 어차피 건축사 협회 차원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해야 되겠죠. 면대부터 해서 모든 게 엮여 있는 문제들. 하여튼 어쨌거나 건축물의 감리 제도는 2016년도에 굉장히 강화되어 있고 방금 보시다시피
2018년 2월, 9월 현재도 집이 붕괴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감리제도의 그 성격이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죠. 이게 건축사들이 힘들어하니까 앞으로 더 루즈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? 상식적인 입장에서 보면. 그래서 건축공사 감리 체크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감리 일지를 만들고 공사 추진 실적 서류 설계 변경 종합대장 사진 및 동영상이 있었는데 2016년에 이제 이 동영상도 3층 이상 피로티는 뭐 구조 전이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라는 게 8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가 되어 있었잖아요. 지금 입법 예고도 끝나고 이제 내년 3월부터 시행을 뭐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상황이거든요. 하여튼 감리제도는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복잡해지면서 감리자의 책임이 무거워지고 있다. 제가 이 PPT는 안 넣어놨지만 의정부에 화재 사고가 있었는데 감리자가 실형 뜬 거 아닙니까? 8월 말에 4년 6개월을 받아버렸잖아요. 불 지른 사람은 1년 6개월인가 뭐 받았는데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. 세부 기조 서식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.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. 그럼 뭐 심각하게 강해지는 건 좋은데 그럼 감리자로서 내 업무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는 저는 아주 간단하다고 보는 겁니다. 지금까지 내가 하고 있는 방식에서 좀 더 강화된 거를 요구를 하고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면 항상 1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이잖아요. 감리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가 어떤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하게 가르마를 타는 결과입니다. 이 감리자가 아주 굉장히 업무를 회피했다고 판단한다면 처벌이 될 거고 나름대로 이 사람은 최선을 다했구나 하면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.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입증할 거냐의 문제가 남는 거죠. 사고가 안 벌어지는 게 제일 좋은데 여러 가지 뭐 하도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니까 그런 겁니다. 그럼 뭐 지진도 오는 거 아닙니까?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작성해야 되는 거는 확실한 거죠. 제도가 바뀌었으니까. 그럼 이제 수기식으로 할 거냐 아니면 사무실에 들어가서 PC로 할 거냐 또는 우리가 들고 있는 전화기를 활용해 가지고 쉽게 할 거냐 이 문제만 남는 거죠. 내가 이 업무를 이 감리를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감리를 하면서 이런 모든 행위를 하지 않고 나는 돈만 받고 내 편하면서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택하면 되는데 이미 제도는 그렇게 안 되니까 방법이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. 지금 하여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의 문제거든요. 여기 이제 8월 6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게 동영상을 찍으라는 겁니다. 이것도 주어는 시공자가 찍어야 되는 건지 감리자가 찍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보관해야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아키엠이 2016년부터 나와 있는 거고요. 좀 더 발전해가지고 지금 이제 감리자가 아키엠을 쓴다면 시공자용도 나오고 있습니다. 시공자들 저희들이 나와서 이제 같이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이렇게 뭐 간단히 앱 개발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. 사용 현황은 뭐 전국적으로 거의 다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. 기능을 이것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. 이제 앱을 우리가 뭐 지금까지 총론적인 이야기고요. 이제 강론으로 딱 들어가서 내가 이걸 어떻게 좀 쉽게 활용해서 쓰느냐의 문제인데 접근하는 게 이리 되는 겁니다. 날짜가 기반이고요. 날짜를 축으로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날짜를 치고 들어가면 층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. 층을. 공간을 선택을 하는 거죠. 내가 지금 감리해야 될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선택을 하면 거기에 어떤 액티비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? 공사를 하고 있겠죠. 그 공사하고 있는 종류가 뭐냐? 공종을 선택을 하는 거고 그 공종에서 이제 사진도 찍고 또 시공 위치도 표시하고 감리일지도 쓰고 체크리스트도 작성하는 겁니다. 이 프로세스로 계속 도는 거거든요.
최근에 이제 맥도날드나 뭐 이런 패스트푸드점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 무인으로 주문하잖아요. 똑같습니다. 메뉴 고르고 뭐 이 고르고 고르는 거 똑같은 프로세스로 가는 겁니다. 이걸 계속 루틴하게 돌아가니까 요 로직만 한번 익히시면 그 다음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요. 나머지는 조회하는 거거든요.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사진을 찍고 사진에다가 이제 보드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사진 보드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잘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마크업을 할 수 있도록 주요 포인트를 사진에다 이제 그러니까 사진만 보관하는 게 아니고 사진의 주요 이슈되는 부분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 그림도 뭐 저장을 해가지고 이 사진도 이제 공유 카카오톡이나 메신저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선택사항입니다. 두 번째 선택사항인데 CAD 도면이나 PDF 도면을 불러와가지고 저장을 해서 시공 위치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시공 위치를 만드실 분은 만드시고 안 만들 사람만 그냥 나는 사진첩만 관리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고 이건 뭐 의무사항은 아닌데 어떤 이슈가 되는 부분에 이 사진을 찍으면 요 위치하고 요 위치를 매칭시키자는 그런 개념입니다. 이렇게 사진 대지를 만들면 나중에 사진 대지를 탁탁 저희들이 만들어줍니다. 자동으로 다 만들어줍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감리일지입니다. 감리일지.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감리일지는 나중에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저녁 낮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. 현장을 보고 와가지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뭐 수기로 적어오든지 아니면 기억을 했든지 그 내용을 적는 건데 이제 현장에서 바로 적을 수 있도록 근데 현장에서 이게 전화기를 워딩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?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는 게 기본적으로 주요 공정에 대한 상용구들을 다 저희들이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게 이제 감리 마법사라 그러는데요. 감리일지 마법사. 그냥 어떤 공정이 들어가가지고 불러와가지고 그냥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탁탁 쓰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. 요렇게 요것도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아주 쉽게 감리일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몰아치기도 되는 거죠.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골조가 끝나고 마감 공정에 있는 감리가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내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지난 감리일지 한 6개월쯤 정리한다. 약간만 속도가 되면 한 서너 시간이면 6개월치도 다 정리할 수 있는 거죠. 그대로 뭐 사진만 있고 그러면 그냥 이 PC에서는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거든요. 딱 해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입니다. 체크리스트도 그 공정에 해당되는 체크리스트를 그 자리에서 딱 불러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체크만 하면 되고 여기에 서명을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장 소장도 서명할 수 있고 감리자도 서명할 수 있고 저희들이 이제 시공사면 빌드업이 나오거든요. 빌드업에서는 시공자가 서명하고 하면 이쪽에 딱 뜨는 거죠. 연결이 되어 있으면. 그러면 푸시로 시공자가 검증 체크리스트를 보냈습니다. 딱 뜨면 이제 들어가서 확인하면 시공자 사인되어 있고 또 감리자가 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사인을 하면 이제 아키엠은 보여줍니다. 이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서류를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일지나 체크리스트를 바로 이 미리 보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. 조회해가지고 이 내용을 그대로 PDF로 또 상대방한테 보낼 수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단계별 체크리스트, 공사 추진 실적 서류, 감리 보고서도 다 쓸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요걸 그 전화기에서 할 수도 있고 PC에서 할 수도 있고 이제 약간 편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러나 왔다 갔다 해서 하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지금 UI는 대충 설명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저희들 이제 지원 시스템입니다. 이게 저희들 이제 맨 처음부터 앱을 만들면서 접근할 때 기본적으로 뭐 앱이라는 게 직관적으로 뭐 사람들이 바로 보면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감리나 또 현장용은 전문가들이 써야 되지 않습니까? 기술적인 서식을 만들고 막 이래야 되니까 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PC에서는 가능했는데 모바일로 이걸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. 너무 복잡하니까. 근데 저희들이 이제 구현을 해가지고 아주 쉽게 만들고 이 부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월 말에 한 번씩 건축센터도 교육을 하고 뭐 다음 주는 제가 대구, 순천 또 다니면서 이렇게 출장 교육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인터넷 카페가 있습니다. 카페. 인터넷 카페가 있어서 네이버 카페에서 아키엠 치시면 아키엠 카페가 있습니다. 거기에 보면 동영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쫙
이 메뉴를 다 올려놨습니다. Q&A 물어보시는 도 있고, 그럼 거의 뭐 저희들 이제 개발자들이 5명이서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지원해드리고, PC에서 아키엠을 접속할 때는 프로그램을 따로 까는 게 아니고 이 아키엠 카페에 가가지고 바로 눌러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이버 카페로 가서 클릭하면 바로 아키엠으로 접속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 다음 저희들이 이렇게 출장 교육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뭐 교육도 좋고 카페도 좋은데 내가 현장에 쓰는데 이제 아주 뭐 간단한 것 같은데 몰라서 못 쓰는, 잘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급하면 전화도 좀 하시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좀 해결을 해드리는 겁니다. 이게 뭐 규모가 뭐 세움터나 이런 규모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회사라서 뭐 세움터처럼 아주 멋진 콜센터는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화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교육도 해드리고 카페에서 또 이 매뉴얼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또 콜로 바로바로 해결도 해드리고, 그래서 웬만큼 지금 많이 좀 보급이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좀 저희들이 가능해서 그런 겁니다. 물론 지금 공동구매 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개별 결제해서 오신 분도 여러 가지 계시지만 간단하게 이제 아키엠 구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결국은 공짜가 되는 거죠. 이게 이제 시공사용에 넣어가지고 활성화되면 결국 아키엠은 무료로 쓸 수밖에 없게 되게 돼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포인트 제도가 있고 레벨 365라고 1년을 단위로 무제한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1년 결제를 하시고 뭐 10건이고 20건이고 하실 수가 있고, 또는 나는 이제 뭐 1년에 한두 건밖에 안 하니까 그렇게 금액 차이는 사실 별로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렴한 게 있으면 뭐 30포인트짜리라는 게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나오는데, 포인트가 뭐냐면 건물 하나를 프로젝트로 보고요. 예를 들어 뭐 건생 빌딩인데 8개월이 걸린다. 그러면 1개월에 1포인트, 8포인트가 필요한 겁니다. 그럼 건생이 하나 있고 8포인트, 뭐 다세대가 5개월이다. 그럼 5포인트, 그럼 13포인트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1년에 한 2~3개만 하면 한 30포인트 정도 하면 되고, 한 4~5개 넘어간다 그러면 1년짜리 하시면 되고요. 이거는 이제 정가로 그 앱 안에서 구매하시는 거고, 뭐 오늘 현장 결제를 하시든지 아니면 또 각 지역회든지 또는 몇 명을 공동 구매하실 때는 좀 더 이제 파격적으로 좀 저렴하게 되드리고 그렇습니다. 아주 좀 싸게 되드리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방금 아키엠 공짜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빌드 앱이 12월 1일부터 나오거든요. 그럼 저희들이 한 달 정도를 무료로 저희들이 베타 테스트 시키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할 것 같은데, 이런 겁니다. 시공자가 뭐 업무 지시나 업무 보고를 할 수도 있고, 검증 요청, 검증 통보서도 할 수 있고, 사진, 동영상, 시공사가 방금 그 감리자가 적었던 내용들에 플러스 자기는 또 자원이나 여러 가지 또 관리할 게 많겠죠. 근데 또 사진이나 동영상 이런 게 있으면 감리자한테 푸시가 보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. 거기서 같은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있으면 감리자가 사진이나 동영상을 받을 수 있고요. 감리자가 현장에 가서 시공자가 이제 빌드업이라는 걸 모르잖아요. 야, 빌드업이란 너 동영상도 찍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빌드업이라는 걸 쓰라고 홍보를 해줄 수 있는 거죠. 저희들이 이제 공짜라고 말씀드리는 게, 감리자가 시공자용 빌드업을 쓰게 해서 초대를 해주면 시공자가 사용하는 요금 그 결제한 금액 일부를 저희들이 리턴을 해드리려는 겁니다. 감리자한테. 우리가 모든 그 시공자를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감리자가 쓰게 하면 리턴을 해주는데, 그 리턴이 시공자가 쓰는 빌드 비용의 한 20% 정도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뭐 이게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하려고 그러거든요. 뭐 5개월짜리면 50만 원이면 1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마일리지 개념으로 현금을 바로 드리는 건 아니고, 그러니까 감리자가 한 2~3개만 하면 아키엠 1년 값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공짜가 되는 겁니다. 또는 시공자가 빌드업을 먼저 다 자기들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 현장인데 감리자가 오셨어요. 아키엠을 그냥 연결만 시키면 아키엠은 그 프로젝트는 공짜로 쓰게 되는 겁니다. 비용은 안 내고 그냥 그대로 연동을 해가지고. 그러니까 결국은 빌드업이 활성화되면 감리자는 아키엠은 공짜가 되는 거죠.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전국적으로 좀 공사 관리가 아주 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좀 활성화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딱 20분 됐습니다. 이제 아키엠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, 중간중간에 좀 급하다 싶으면 말씀하셔도 됩니다. 제가 연결 좀 하겠습니다.